자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이제 총론이 있고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계약의 해제까지가 이제 채권법의 총론이 되는 거예요. 계약법의 총론.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제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것은 목차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의 범위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채권법에서 계약의 해제를 쭉 돼 있죠.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제 계약 해제 가는 것이 쭉 돼 있고 이제 법정 해제 가는 것이 이게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하나 나오냐면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해제 효과예요. 해제 효과를 보면 양이 되게 많죠. 지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해제 효과를 보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서. 채무 불이행이 있다. 우리 아까 채무 불이행 얘기했었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당 기간 정해서 채고를 해.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 돈을 갚지 않으면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고 해지할 권리에서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냐?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보호하고 원상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서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하려면 여기 양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이게요. 책으로 쓰면은요 뭐 거의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이 30페이지 됐다 해서 그러면 다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제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은요. 지금부터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약의 해제라고 나왔죠? 자, 계약의 해제는 뭐냐? 해제는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세 가지. 어떤 것이 있냐? 합의 해제가 있고 약정 해제가 있고 법정 해제가 있어요. 잘 봐봐요. 여기는 합의 해제라고 돼 있죠. 여기는 법정 해제권, 여기는 약정 해제권 이렇게 되죠. 이건 해제권이라고 돼 있죠. 이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이것은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단독행위 모두 뭐 8가지 암기라고 그랬죠. 채권자가는 면제, 채무자가는 상계,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그러니까 이 해제권은 여기서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독행위가 되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해제는 해제인데 여기는 합의란 말이죠. 합의란 말이 있으면 합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해제는 해제인데 계약이에요. 해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요 해제권하고는 다르죠. 해제권은 의사표시가 몇 개 있죠. 단독이니까 하나죠. 그런데요 합의 해제는 의사표시가 몇 개요? 2개죠. 그것을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합의죠. 합의는 뭐죠? 채무 불이행이 없죠. 합의는 그래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합의로 하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고요. 합의 해제 후에 해제된 계약을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부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합의 해제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합의 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마트 문 열었나요? 이마트 문 열었어요?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고 나서 그걸 뭐죠? 다시 환불하죠. 그걸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나 어제 물건 샀는데 이거 바꿔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합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봐봐요. 환불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라 한다? 그냥요, 그냥 주세요. 그냥 가져갈게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법정 해제는 뭐냐? 법정 해제는 우리가 방금 동시행 항변권에서 했었죠. 동시행 항변권에서 선이행이다. 중도금.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행이 아니죠. 동시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죠. 그러면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법정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해제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왜? 채무 불이행이니까. 그런데요, 여기 해제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게 돼서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요 합의 해제에서는 이자를 가산한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합의 해제는 그야말로 계약이니까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죠.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면 당사자 간에 그것의 내용을 언제든지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자를 가산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 해제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표시의 3대 원칙. 의사표시는요 항상 어떻게 하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돼. 알면서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명시적이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 다음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조건을 붙일 수 있죠. 왜? 그것은 계약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통점은요, 합의해제나 약정해제나 법정해제나 이것은 공통점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2월 1일 계약을 했다가 2월 1일이요. 2월 1일 계약을 했다. 이거 왜 그래? 2월 1일 계약을 했다가요, 나중에요, 계약이 뭐가 된다? 취소나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2월 1일 계약을 했다가 만약 무효가 취소가 되면 5월 1일 날 해제를 한다. 취소를 한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고받는 돈들이 있죠. 그것은 다 돌려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서 누군가가 이해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3자 보호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이야. 그러니까 합의해제든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가리지 않고 공통적인 것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합의해제는, 합의란 말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약정해제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합의하고 약정은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합의해제는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의사를 표시해야죠. 합의할 때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반환 의무는 그것은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로 지금 묶어서 지금 보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금 참고를 한번 봐봐요. 참고를 보면 먼저 여러분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먼저 한번 봐봐. 먼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민법 총칙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면지라고 되어 있죠. 일방행위라고 되어 있죠. 일방행위. 해제라고 되어 있고 유증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 증여죠. 여러분 증여는 계약이에요. 우리가 어제 했었죠? 무상계약이다. 증여하고 사용대차를 무상계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합의죠. 합의는 뭐죠? 여기는 해제는 단독행위, 형성권. 합의는 뭐라고 했죠? 계약이라고 그랬죠. 해제계약. 그래서 계약 해제하고 해제계약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방예약이죠. 여러분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다. 일방예약은 계약이고 일방행위는 단독행위예요. 그 다음에 면제는 단독행위고 채무인수는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이 있어. 지금 여기 추인권, 해제권, 수익의 의사표시, 예약 응결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 말을 해야만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추인하려면 추인한다고 말을 해야 돼. 해지하려면 해지한다고 말을 해야 돼. 수익하려면 수익한다고 말을 해야 돼. 예약을 완결을 시키려면 완결시킨다고 말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묻는 거죠. 최고란 말은 묻는 거죠. 추인할 거예요? 해지할 거예요? 수익할 거예요? 완결권 행사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걸 최고라고 그래요. 이때 이 최고를 뭐라 한다? 이 최고를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해. 의사의 통지 이렇게. 최고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다 이면 아무 말이 없다. 뭐 봐봐. 여기 추인하려면 뭘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근데 아무 말이 없어.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추인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 해지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해적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수익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수익을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로 간다 이 말이죠.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예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약은 효력을 잃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추인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거잖아. 반대로 추인을 거절한다. 수익을 거절한다. 해제권이 없어진다. 예약이 없어진다.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는 이 네 가지만 시험에 딱 나와. 알겠죠? 지금 이 네 가지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먼저 이제 우리가 법정 해제권이 나왔죠. 자, 이 법정 해제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봐봐. 이 법정 해제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라고 그래.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손해배상.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합의 해제하고 약정 해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합의. 그럼 하나 설명 안 했네요. 약정 해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설명을 해요. 약정 해제. 약정 해제라는 것은 미리,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계약금 있죠. 계약금. 여러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은 언제까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약정 해제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약정이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좀 이해할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봐봐. 학원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등록한 사람들은요, 아주 뭐 이번에 내가 등록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는 불경기니까 잘 됐다. 그래서 내후년에 그냥 내가 돈을 남양주에 있는 돈을 내가 싹 쓸겠다 해가지고 아주 굳은 결의로 오죠. 와서요, 하필이면 그날이 재수없게요, 공법이나 민법 날이야. 어느 날이 첫날이. 그럼 아주 골 때리는 거죠. 알겠죠? 열심히 등록하고 와서 딱 앉았는데 공법 선생님 무슨 지금 뭐 이게 지구 단위가 어쩌고 했는데 지구가 뭐 단위로 쪼개졌단 말인지 알죠? 민법을 했는데 법률행위가 해석이 어쩌고 의사주의 표시주의가 어쩌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야심차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뭐 얘기해가지고 방금 등록했는데요, 방금 해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이거 한 달은 듣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작전을 짜. 저녁 4시간 동안 내내 생각을 해. 뭐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것보다 남편이 뭘 한다? 제주도로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등록을 안 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간다? 와가지고 우리 남편 혹시 한 달 뒤에 제주도로 등록 먼저 발령 날 수 있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학원에서 뭘 한다? 그럼 그때는요, 뭐 공지하고 그럼 뭐가 남으니까요, 일만큼 반환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거 좀 꼭 좀 써줘. 얼마 반환해 준다. 그러니 학원에서는 저 사람이 남편이 2월 1일 날 제주도로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알고 물어보죠. 그래서 2월 1일 말이 없어. 왜? 처음에는 어려운 줄 알았더니 한 달 들어보니 막 그런 거 들만하고 집에 혼자 있을 게 심심한데 학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있으니까 말해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까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2월 1일이 지나가지고 한 2월 10일이 돼가지고 얘기하자 학원에서. 혹시 남편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회사 갔는데요. 아무 생각.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것을 미리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예약을 해놨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나 이 계약 해제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걸 미리서 약속을 예약을 해놓은 거죠. 그걸 약정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또요, 나중에요, 불타는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은 또 제일 먼저 하죠, 또. 알겠죠? 자, 그럼 보면 여기 이행지체 봐봐. 아까 우리 채무불이행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 기본적으로 3가지. 뭐다? 첫 번째, 이행지체. 두 번째, 이행불능, 이행거저. 이 2가지 같이 묶으라고 그랬죠? 자,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의 뜻이 뭐냐? 이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거. 뭘 지금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표를 딱 보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만약에 잔금 날짜 중도금을 언제까지 줄 거예요? 2월 1일인데요. 그럼 2월 1일 중도금을 안 주니까 그 다음날 2월 2일 날 전화해가지고 당신 어제 중도금 안 줬으니까 해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최고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당신 2월 1일 날이 잔금 날짜인데 내가 10일 여유를 줄 테니까 2월 10일까지 갚으세요. 이렇게 최고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해지를 안 해.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이제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는 해적권. 해적권이 이제 발생을 해. 해적권이 발생을 해가지고 해지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최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그런데 최고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럼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지한다고 말을 해야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해제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행지체죠. 이러면 이행지체가 뭐라고 그랬죠? 돈이 있다겠어요? 돈 없다겠어요? 돈은 있다겠죠? 돈이 있는데 내 소중에 돈이 없어서 돈은 못 갖고 있어. 아직 못 갖고 있어. 좀 늦어지고 있죠. 그걸 지체라고 그래. 늦어지고 있는 것을. 불능은 뭐랬죠? 불능은 아예 그냥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거절은 뭐라 했죠? 이행거절은 미리 이 사람이 계약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너무 싸게 팔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일 12시까지요 계약금을 입금한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당신한테 아무래도 이 계약을 잘못한 것 같다. 나는 이 계약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계약을 깨겠다. 그래가지고 계좌를 없애버려. 그걸 뭐라 한다? 이행거절이다. 이행거절은 뭐하고 비슷하다? 이행불능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봐봐. 이행지체가 있잖아요. 이행지체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라고? 최고하고 해지한다고 하는 말을 꼭 해야지만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행불능은 이런 생각을 해봐. 이행불능은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잖아요. 그럼 건물이 이미 없는데 언제까지 똑같은 건물을 가져와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미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데. 그러니까 이행불능의 경우는 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최고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최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해지한다고 하는 말은 꼭 해야 돼. 해지한다는 말은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최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되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약정의 조건 있죠. 약정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 남편이 제주도에 발령을 나면 나는 그만 다녀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발령이 났네? 그러면 바로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 여러분 정기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고 써. 거기다가 결혼식이라고. 결혼식, 부케. 결혼식, 부케 이렇게. 이런 결혼식 부케는 어떻게 돼요? 결혼식 부케는 언제 필요해요? 결혼식은? 결혼식 날 필요해요? 재혼할 때 필요해요? 그 결혼할 때 필요하죠? 이혼하고 재혼할 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을 정기행위라고 해요. 여러분요 시험 치러 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형 펜이 있어야 되죠. 그럼 컴퓨터형 펜은 언제 있어야 돼요? 언제 있어야 돼? 시험 치는 날 있어야지. 어떤 학생들은요 학원에 올 때는 막 컴퓨터형 펜을 막 3개, 4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근데요 정작 시험 볼 때는 가서 필통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9시에 한 20분 됐는데 밤부터 시험이잖아요. 뛰쳐나와가지고 뭐 펜 있냐고. 그러면 또 우리 어떻게 돼요? 줄줄이 흩어져가지고 막 우리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 시험장에 나가면 줄줄이 흩어져가 어디 가요? 편의점 가지고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난리죠. 알죠? 하나 갖다 보여줘야지 어떻게 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정기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 정기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최고를 하지 않기로 불효특약, 최고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최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돼. 사정이 이걸 뭐냐? 경제사정 같은 객관적 사정, 이건 경제사정과 같은 객관적 사정이 변경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걸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경우는 즉시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죄송한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다 암기 못 하잖아요. 그럼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최고 없이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항상 그걸 뭘 묻는 것이다? 그건 이행지체를 묻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4개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시험은 뭐라 나온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정답은 언제나 몇 번이다? 1번.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뭐란다?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여기요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를 뭐라고 했죠? 정기행위를 뭐라고 그랬어? 암기행, 결혼식 부케. 그 다음에 약정의 조건, 그 다음에 사정변경 이런 것들은 최고하지 않고 해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인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채무불행이 있죠. 봐봐. 채무불행이 있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2월 10일까지 말미를 줄 테니 너 2월 10일까지 돈 가져와 이 말이에요. 2월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너 돈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너 2월 10일까지 돈 안 가져오면 나 해지한단 말 안 해. 해지한단 말 안 해. 바로 그냥 그날 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다르죠? 봐봐. 뭐가 다르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지금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행지체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채고를 하고 해지한다는 말을 해야지만이 무효가 돼. 여기 이행불능 이행거절은요, 채고는 하지 않지만 무슨 말을 반드시 해야 돼? 해지한다는 말은 해야 돼. 그래야지 무효가 돼. 그런데 정지조건부는 뭐예요? 정지조건부는요, 정지조건은 채고는 해. 언제까지 돈 갚으라고? 그런데 해지한다는 말은 해? 안 해? 안 해. 바로 그냥 무효가 돼. 그래서 상당한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해제된 곳으로 하겠다. 너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돈 안 갚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없는 곳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2월 10일까지 진짜 돈 안 갚았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뭐가 된다? 해제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정지 조건부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여기 이걸 가지고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사람이요, 이행 거절했어. 이행 거절. 나 절대로 나는 너하고 계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에서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개판인데 그 가격에 지금 잘 팔았다는 거야. 옆에서. 나는 손해본 줄 알았더니 야, 그것은 2달 전에 얘기고 2달 전에 우리 아파트가 10억이었는데 지금은 다 8억도 못 받아 이래. 근데 자기는 8억 5천에 팔았단 말이죠. 잘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그 다음날 12시에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나 계좌번호 다시 살려놨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철회했다 이 말이지. 철회했을 때는 일단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채고하고 나서 해지를 해야 돼. 원래는 이행 거절은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이행 거절을 처리하면은 채고하고 해지한다 이 말이죠. 다시 이행 거절은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이행 거절의 의사를 처리하면은 뭐 한다? 채고하고 해지한다. 그러니까 채고하고 해지하는 것은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이행 지체,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을 처리한 경우. 이행 지체, 이행 거절을 처리한 경우. 다시 그 다음 여기 이거 암기한다. 자, 우리가 채고 없이 해지하는 거 기본적으로 네 가지 암기해. 채고 없이 해지하는 거.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그 다음에 약정의 조건. 다시 시작.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의 조건. 이것은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뭐가 있다? 이행, 지체.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뭐한 경우? 철회한 경우. 이렇게. 이해됐죠? 이것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 이행불능, 이행거절 보고 그 다음에 정기행위, 그 다음에 사정명의 원칙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을 먼저 봐. 자,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요, 항상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4대 요건인데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 봐봐.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건물이 없어졌죠? 그럼 이행불능은 뭐의 일종이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해지할 때는 채고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이행불능일 때는 채고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 0.5초 전에 얘기했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해. 그러니까 봐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행기가 되기 전에 건물이 매실되고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행불능의 4대 요건이죠. 뭐 없이? 채고 없이. 언제요? 이행기 전이라도.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항상 우리 뭐라고 했지 아까요? 방금 여러분 봐봐. 네, 지금 여기 지금 뭐는 하지 않죠? 뭐는 채고는 하지 않죠. 근데 무슨 말을 반드시 해야 돼? 해제한단 말. 여기 한번 봐봐. 해제한단 말을 해야 되죠? 여기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채고는 한다 안 한다. 채고는 안 하지만 뭐는 한다? 해제한단 말은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채고는 안 해. 하지만 해지한다는 말을 해야 돼. 됐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가 지금 2개가 더 추가됐죠? 여기가 2개가 추가됐죠? 그렇잖아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봐. 여러분요 2월 1일 계약 체결하고 4월 1일 날요 이걸 이행기라고 그래. 4월 1일 날 등기를 하기로 해서 등기를 4월 1일 날. 근데 지금 건물이 언제 매실됐죠? 여기요 3월 1일 날 건물이 매실되고 없잖아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4월 1일이 돼도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이행기가 되기 전에 지금 3월 1일 건물이 매실되고 없죠. 그럼 이행기가 돼도 건물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행기까지 기다렸다 해지해야 돼? 그냥 바로 지금 해제도 돼? 바로 지금 해제도 되죠. 어차피 건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한다. 이행기 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 여러분 동시행이죠. 여러분 동시행이면 뭐다?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 아니면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해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잠깐 이거 지우고 내가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민법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렵냐면, 뭐 어렵다 그러면 민법은 내가 봤을 때요,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학문이 민법인데, 알겠죠? 우리가 민법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이 계속 따라와 줘야 돼. 그래만 이게 된단 말이죠. 다른 과목들은요 반드시 그렇진 않단 말이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딱딱 따로따로 봐도 되죠. 근데 민법은 그게 안 돼. 민법은 그냥요, 뭐가 똑같냐, 눈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눈사람 어떻게 해요? 눈이 많이 뭉치죠. 그러니까요,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게 많아져야 돼. 이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계속 눈사람을 굴려도 눈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듣고 잊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민법은 앞에 것이 계속 굴러와야 돼.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여기서 뭘 한다?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럼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해지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요, 이 상태에서 갑이한테 뭐죠? 등기 서류를 제공해. 이것을 말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이러면 이행지체에 빠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등기 서류를 주면서 뭐라 하냐? 을한테 너 나한테 잔금 주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갑이 을이 잔금을 안 주죠. 을이 잔금을 안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를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그러면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이 자체가 채무불이행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또 채무불이행으로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으로 만들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아닌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만들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런데요,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또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릴 필요가 없어? 상대방은요,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이행일 때, 채무불이행이 아닐 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은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없이, 최고 없이, 언제?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대권. 다시 우리가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은 첫 번째 최고 없이, 두 번째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미 채무불이행이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제한다는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기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정기행위는 뭐예요? 정기행위는 뭐가 정기행위라고 그랬죠? 결혼식 예복. 결혼식 예복이나 결혼식의 부케 같은 거. 알겠죠? 부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기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때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그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슨 행위다? 정기행위다.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거 암기해야 돼. 정기행위는 뭐라고?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 이런 봐봐. 이민 가는 친구한테요, 꽃다발을 선물하려고 그래. 근데 이 친구가요, 7시에 출국해.
여러분 7시에 출국하려면 출국장에요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미그레이션 뭐죠? 그 서류 심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몇 시 정도 들어갈 때 5시 정도 들어가잖아요. 5시 정도 들어가면 꽃다발은 공항에 몇 시까지 와야 돼요? 한 4시는 와야지. 친구한테 5시에 주고 그럼 친구가 다시 들어가서 출국 수속을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4시까지 인천공항까지 가져와라. 꽃다발을 주문했단 말이죠.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4시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세요? 그랬더니까 나 이제 지금 꽃 사러 가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꽃다발 만들려고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이제 물어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간 꽃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해야 돼? 그만두라고 해야 돼? 그만두라고 해야죠? 그만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정기행의 경우는 내가요 1시간 안에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게 아니죠. 어차피 가져와도 꽃은 받아가지고 친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기행의 경우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최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해지한다고 말을 하면 돼. 정기행위는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다. 결혼식이란 말이 나온다. 그것은 정기행위다. 정기행위는 뭐를 하지 않는다? 최고 없이 최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한다고는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최고는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정경이 봤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 봐봐. 원래 희한하게요. 다른 데는 다 사정 변경이라는 건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만 사정 변경이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사정이 변경됐다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 어제요? 강의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강의하고 있죠? 이걸 우리 사정 변경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객관적 사정이 변경돼야 돼. 이 객관적 사정이라는 것은 뭐라냐? 우리가 이것을 경제 사정 같은 이런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것을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주관적 사정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는 것을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지가 있고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지금부터 해제와 해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알겠죠? 자, 그럼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했어. 2월 1일이요. 지금 여기요. 5월 1일이요. 5월 1일 해지를 하고요. 해지. 여기요. 5월 1일 날 해제를 한다 이 말이죠. 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해지하고 해제하고. 해지는요. 어떻게 되냐? 오늘부터 장래. 그래서 이것을 장래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무효 이렇게. 오늘부터 장래로 가서 장래무효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그 다음에 해제라면요. 해제는 처음부터는 뭐라 한다? 소급이라고 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해제라면. 그러니까 해지라는 말하고 해제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만약에 우리 집에요. 월세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집에 월세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월세를 3번 안 냈어. 그럼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면 오늘부터 나가라고 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오늘부터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해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무 때나 용어 쓰면 안 돼. 알겠죠? 계약은요 뭐한다? 매매 계약은 뭐한다? 해제를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럼 여기가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니까 그러면 오늘까지는 뭐가 돼? 오늘까지는 유효가 되죠. 오늘까지는 유효니까 내가 받은 거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럼 못 받은 돈은 월세 못 받은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죠. 못 받은 것은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청산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또 나와. 청산 의무. 청상이 아니고 청산 의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럼 여러분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것은 돌려주고 아직 못 받은 것은 달라해야 돼? 달라가지 못해? 달라고 못하죠. 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니까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죠. 받지 못한 것,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청산 의무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다 돌려줘야 돼. 아직 못 받은 것은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원상회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야. 그럼 오늘까지는 유효가 돼. 오늘까지는 유효니까 내가 받은 것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직 마치 받지 못하는 것,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그것을 청산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와 해지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아시겠죠? 그것을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해지하고 해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요 지금 구별을 했으면 지금부터 뭐를 보는 것이냐. 자, 얘기 한번 보시죠. 해지 있죠. 해지는 뭐다? 현재 뭐라고? 장래 무효다 이 말이죠. 장래 무효다 이렇게요. 해제는요 뭐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하고 해지는 같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요 돈을 빌리는데 1억을 딱 빌린 것이 있죠. 언제까지 1억을 갖겠다. 1억을 딱 빌렸죠. 그것을 확정이다, 특정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0부터 5억까지 이 사이에서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아직 얼마를 빌렸는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죠? 그것을 불확정이다 이렇게. 계속적이란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돈이 있을 때는 갚으면 뭐죠? 빚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돈을 갚으면 또 빚이 또 올라갔다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얼마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걸 불확정이라고 그래. 이렇게 불확정인 것은요 한 번만 돈을 빌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적 보증, 불확정 보증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건 뭘 얘기하냐? 내가요 어느 법인의 대표가 되죠. 내가 어느 법인의 대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라는 법인의 내가 대표자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법인이 돈을 빌리죠. 그러면 누가 무조건 가야 되냐? 법인의 대표자가 사인을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 된다고. 나도 보증을 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인이 돈을 빌린 것이 1억이라고 하는 확정 채무를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확정 채무로. 내가 1억을 딱 빌렸죠? 그럼 어떡한다? 거기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돼. 법인이 책임을 못 지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계속적 보증, 불확정이죠. 불확정은 언제 됐지 얼마 됐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사를 그만뒀어. 이사직을 그만둔 것을 사정이 변경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직을 그만두면 사정이 변경됐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다. 그런데 법인이 돈을 빌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 확정 채무 1억을 딱 빌린다 정확하게. 그럼 거기서 내가 보증을 써. 불확정 채무 0부터 5억까지 돈을 빌린다. 그것도 내가 보증을 써. 알겠죠? 나도 보증 사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 회사에 이사직을 그만뒀어. 이사직을 그만둔 것을 사정이 변경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정이 변경됐으면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를 못하고 불확정 채무로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제는 우리가 판례가 뭐라 했냐면 판례가요 1630배 땅값이요 계약할 때하고 등기를 칠 때하고 1630배가 차이가 난 거예요. 판례가 그래도 해제를 못한다고 그랬어. 1600배나 차이가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땅을 팔았는데요 80년대 초반에 등기를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가 50년대는 아주 개판이었죠. 그런데 80년대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속도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알겠죠? 그때 뭐란다? 땅값이 1600배나 땅값이 뛴 거예요. 그래도 사정이 변경됐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근데요 우리가 이제 IMF 같은 것이 왔죠. IMF 터지고 지금 또 코로나 갔죠. 코로나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사회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여러분 혹시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IMF가 올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된 거예요. 계약 체결할 당시에 예견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사정이 변경이 당사자는 누구냐? 갑하고라고 두 사람 다 일방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방 아니라고. 여기서는요 계약 체결 후 아니라고. 계약 체결 후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책임이 없어야 돼. 여러분 IMF가 코로나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사정이 변경됐는데도 한 번 계약했으니까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객관적 사정이니 개인적, 주관적 사정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우리는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을 지켜야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계약 준수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거는 계약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 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이 말이죠. 계약을 지키는 건 계약 준수죠.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있으면 해제를 해야 되니까 계약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해제는 원칙은 안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뭐다?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어야 돼.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려고 하면 신의 측에 반해야 돼. 그 다음에 이때의 사정은 어떤 사정이다? 객관적 사정이다 이 말이죠.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 하나? 법정 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정 해제에서 이행지체, 최고하고 해제한다. 법정 해제, 이행불능, 이행거절은 아까 4대 원칙이 있다 그랬죠.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우리가 이미 채무불이행이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 정경에는 2가지.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계약의 성질을 뭐라고 한다? 결혼식, 부케 같은 것을. 약정의 조건은 미리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해 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행불능에서 4가지가 있었죠.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한번 보냐면 먼저 계약의 해제 효과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계약의 해제 효과를 여러분 한번 딱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제한 것은 거기에서 문제가 나와. 법정 해제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요. 그럼 우리가 방금 우리는 뭐를 했죠? 방금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뭐라고? 최고하고 그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한다고 하는 말을 해야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누구를 보여야 돼? 제3자를 보여야 되고 원상회복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항상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흐름으로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자는 거지 이게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들어와야 돼. 먼저 제목이 채무불이행이 있다. 무조건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최고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해제권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럼 먼저 여기요 채무불이행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순서를 항상 여러분요 이 그림이 나와 있는 여기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한번 봐봐요. 그림 페이지가 164페이지 맞아요? 그래서 164페이지니까 이 그림을 보고 164페이지에 있는 책에도 그림을 보면서 지금부터 따라오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따라오시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뭐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는 거죠. 채무 불이행. 여러분 채무 불이행은 우리가 아까 이행지체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이행불능, 이행거절. 그 다음에 정경이 약정의 조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철회.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철회가 되면 뭐로 간다? 여기 이행지체 최고하고 해지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행불능, 이행거절이나 정경이나 약정의 조건은 최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보냐? 이행지체를 본다 이 말이죠. 이행지체의 경우는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최고하죠. 이 최고를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 이렇게. 최고를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간을 정해야죠. 이런 봐요. 만약에 이재용하고 삼성그룹하고 현대그룹이요. 두 사람이 수장들이요. 두 사람이 지금 골프 내기를 해. 내기하다가 이재용이가 졌어. 그러니까 이재용이 져가지고 돈 1억이 부족해. 그러면 삼성한테, 현대한테 빌려달라고 하겠죠? 야, 1억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저쪽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언제 갚을 건데? 지금 갚을게. 이렇게. 알겠죠? 1억이면. 근데 만약에 노숙자한테요? 노숙자가 얘기하죠. 배고프니까 돈 10,000원 빌려. 10,000원. 내가 물어보겠죠? 언제 갚을 건데요?
요단강 건너서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이란 말이 애매하다 이 말이죠. 상당히 봐봐요. 지금 이분한테요. 두 사람이 같이 나하고 둘이요. 같이 돈을 빌렸어. 둘 다 오늘 10,000원씩 빌렸어. 근데요. 나는 언제냐? 나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강의하러 와. 학원에. 근데 이분은요. 내일 또 학원에 와. 응?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돈을 갚기로 해서 어제 빌려가지고 오늘 갚기로 해서 둘 다 돈 안 갚았어. 그럼 뭐라고 하죠? 이쪽에서 A는 B한테 뭐라고 그래? 내일까지 꼭 돈 갚아요. 왜? 내일 학원 오니까. 나한테는요. 내일까지 갚으라고 하면 안 되지. 나 내일 강의 가야 되고 언제 와?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갚으라고 해야죠.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 왜 저쪽은 다음 주 목요일이야? 이렇게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아, 저 사람은 언제 오니까? 아, 일주일 뒤 목요일 날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다른 거죠. 그걸 상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당 기간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이니까 한 10일 정도는 여유를 줘야 돼. 10일 정도 여유를 주면서 10일 안에 돈 갚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하지 않는 채고 무슨 말이냐? 너 당장 돈 갚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당장 갚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채고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1억 정도는 10일 정도가 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돈이야. 알겠죠? 그러면 일단 채고는 유효이고 며칠이 정도 지나야 10일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0일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좀 이해되셨나요? 며칠이 지나야? 10일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과다채고 과대채고가 있죠. 과다채고가 뭐냐면 원래는 1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200만 원을 돈을 내라는 거 2배나. 나는 원래 100만 원만 돈을 냈겠는데 채고를 200만 원을 내라는 거야. 그럼 너무 과대채고죠? 이건 채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채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채고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과대채고는 해적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다시. 우리가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해야 돼? 채고해야 돼. 근데 상당하지 않고 채고해도 채고는 유효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대채고, 과다채고는 채고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채고했죠? 채고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안 했죠. 이행을 안 하면 그제서야 이제 뭐가 발생한다?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해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 해적권이 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적권에 의해서 뭐를 해야?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지 해적권이 되는 거예요. 해적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해제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지 해제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해적권을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이에요. 우리가 아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했단 말이죠.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을 뭘 한다?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가등기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이죠. 여러분 일방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그것을 일방적이라고 해.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방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아까 우리 했었는데 4가지. 너 해지할래 말래 물어봤어. 그러면 해지할래 말래 물어봤으면 의사를 표시해야지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해지할래 말래 해지권 행사 여부 채고를 했어. 아무런 확답이 없어. 그러면 아까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해지한다는 거예요? 해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지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왜? 해지권 행사를 하면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 아무런 확답이 없단 말은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말은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 해제한다.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의사를 표시해야지만이 해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한 때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요 갑하고라고 병이 A, B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A, B하고. 알겠죠? 갑을 병이 공동으로. 공동 소유죠? 공유죠? A, B도 공유로 공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요. 해제권 행사할 때 이 사람들이 중도금을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중도금을 안 주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그럼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해제하는 거예요? 이때 해제할 때는 전원이 전원한테 해제하는 거예요. 갑을병이 전원이 전원한테. 그러면
동시에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2월 1일 날 해지하고 2월 2일 날 해지하고 2월 3일 날 해지했다. 그러면 2월 3일 날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사람은 2월 1일이고 이 사람은 2월 2일인데 이제 2월 3일 날 이 병이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이 A하고 B가요 2월 2일 날 밤에요 이행을 했어. 잔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 아까 우리 계약은 뭐를 해야 돼요? 계약은 준수를 해야죠. 그럼 계약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을 준수한단 말은 계약을 해지하는 게 좋아요? 해지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해지하지 않는 게 좋죠. 해지하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해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되도록이면 해제를 안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해제를 안 하려면 한 사람이 해제하면 모두가 해제된다. 그게 더 좋아요? 전원을 해제한다는 게 좋아요? 한 사람이 해제하면 모두가 해제된다. 그러면 해제가 너무나 빨리 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 우리가 계약을 왜 하는 거예요?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해제권 행사할 때는 전원이 전원한테 해야지 되도록 해제가 안 되죠.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이렇게 해제하려고 했는데 A하고 B가 2월 2일 날 밤에 잔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계약을 해제를 못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계약이 해제가 안 되고 계약이 준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멸할 때는 어떻게 소멸하죠? 한 사람에 의해서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해제권이 포기가 되죠. 한 사람에 의해서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해제권이 포기가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해. 왜요? 지금 여기 너무나 단순한 말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봐봐요. 해제할 때 어떻게 해제하라고 그랬죠? 해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전원이 해제라고 그랬죠. 전부가 해제를 해야 해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갑이 자기는 A하고 친구니까 해제를 안 하겠대. 그러면 아무리 을하고 병이 해제를 해도 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한 사람의 해제권을 포기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한 사람의 해제권이 포기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지금요 해제권 행사하죠.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해제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 자기가 계약을 해줘놓고 자기가 또 이행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의 3대 원칙이 있죠. 무효의 3대 원칙이 뭐예요? 무효를 하게 됐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는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하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나.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해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무효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해. 봐봐. 내가 잘못했는데 갑이요 내가 잘못했다 채무불이행이 있다 해서 계약을 해지했어. 그러면 해지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그 다음날 뭐라고 하냐. 내가 로또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한테 돈 다시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제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나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너 어제 계약 해지했으니까 나 돈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해지하고 나서 갑자기 상대방이 또 이행을 청구해.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죠 내가? 계약을 위반한 자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해제 효력이 뭐죠? 무효죠? 누구든지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한다? 전원이 전원한테.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한다?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전원에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해제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요. 가장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방금 했죠? 해제 의사표 시작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라고 그랬죠? 소급해서 무효죠. 자, 봐봐. 자, 잘 봐야 돼. 이거 그림이요. 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자, 갑하고 을하고 여기 4월 1일이라는 거, 여기 죄송해요. 여기 2월 1일이야. 2월 1일.
자, 2월 1일이요. 계약을 체결했어. 4월 1일이 아니고 2월 1일.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 갑하고 을하고.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 그러면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알겠죠? 을이 소유자인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해제를 했어. 그러면 해제하게 되면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그걸 소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요. 다시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언제요? 2월 1일 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해서 3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4월 1일 날 해제를 해. 그럼 언제부터 무효가 돼?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아까 우리 말했죠? 해지는 언제부터다? 오늘부터 무효고, 해제는 언제부터다?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죠? 해제를 하면은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갑하고 을의 계약은 어떻게 돼요? 결론으로 보면은 여기 이 등기는 3월 1일 날 됐죠. 그런데 여기를 해제를 하고 보니까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해제를 하고 보니까 이 등기는 무효가 된 다음에 등기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언제 무효가 됐어? 2월 1일. 그 등기는 언제 됐어? 3월 1일.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무효가 되니까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에게, 원래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더 이상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뭐 없이, 등기 없이, 187조에서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런데 지금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 이 등기가 무효인데 을 앞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 이렇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이 등기를 말소해야 돼. 그럼 등기를 누가 말소해야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누가 말소해야 돼? 갑이 말소해야지. 갑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으로 방해 제거란 말은 뭐냐? 말소 청구, 이 말이에요. 말소 청구, 방해 제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야. 말소 청구, 방해 제거, 말소 청구. 이 소유권이 뭐란다? 소유권이 물권이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그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뭐라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다시. 자,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이걸 봐. 자, 여러분요, 여기서 뭐를 보느냐면, 자, 여기서요, 여러분요, 여기서 뭐를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요, 잘 알아야 돼. 왜냐면 이것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또 나온단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 봐. 이러면 우리가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등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권리 상태,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지금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 2월 1일이라고 그랬죠.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소유자한테 등기가 돼 있잖아요.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가 돼 있죠. 현재 소유자 누구죠? 을이죠.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4월 1일 계약이 해제했어. 4월 1일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죠. 2월 1일부터. 그런데 2월 1일부터 무효인데 등기는 3월 1일이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러면 등기가 무효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지구상에 지금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 거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해. 그럼 소유자는 누구죠?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근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갑 앞으로. 근데 지금 등기는 현재 누구한테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소유자한테 돼 있어야 되죠.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한다고.
그럼 누가 등기를 말소해야 돼?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그래서 갑이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소유권으로 방해 제거. 방해는 뭐죠?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가 너 앞으로 됐으니까 내가 지금 너 등기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제거해달라. 그것을 말소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갑은 누구다? 소유권.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급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 날 등기를 했더니 4월 1일 날 해지하니까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2월 1일부터 해지한 4월 1일까지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있는 것을 다 어떻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제3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3자를 보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아까 봐봐요.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등기를 했는데 4월 1일 날 계약을 했지. 4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죠? 2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알겠죠? 그럼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등기를 뭐 한다? 말소한다 그랬죠? 5월 1일 날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잘 봐봐. 해제를 했는데 오늘부터 해제했는데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2월 1일부터 여기 4월 1일까지 여기서요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여기 봐봐. 갑하고라고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을한테 3월 1일 날 등기했는데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3월 1일 날 등기를 했는데 해제가 되기 전에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갔다. 3월 20일 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가 되기 전에 3월 20일 날 등기가 갔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보호되는가 마는가? 해제가 되기 전에 제3자는 선이고 악이고, 선이란 말은 해제 사유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고, 악인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선이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병은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언제죠? 4월 20날이죠 4월 20날은 해제했으면은 그럼 처음부터 무효죠. 빨리 등기를 말소해야지. 알겠죠? 우리는 제3자가 봤을 때는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빨리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5월 1일 날 늦게 말소한 거야. 5월 1일 날 나중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등기가 지금 현재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4월 20일 날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해제했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선일 때만, 해제가 된 걸 모르는 경우, 해제가 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호가 안 되고 모르고 있는 선이만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무조건 다 보호되고 보호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해제가 되기 전에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등기로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보호되고 무조건 보호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것은 문제를 가지고 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여기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고, 병이나 정도,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대항 요건. 여기 봐봐. 여기가 등기가 되어 있죠? 여기도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을도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권이고, 병이나 정도,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제3자가 아닌 사람은요, 미등기는 되겠어 안 되겠어? 미등기면 안 되지. 여러분 여기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고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안 되지. 채권이면 안 되지. 제3자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안 되지. 아까 여기 대항 요건을 갖춰야죠. 대항 요건이란 말은 뭐죠? 전입신고.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를 해야 돼. 전입신고 안 됐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제3자냐 아니냐는 것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3자냐 아니냐는 것은. 이건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제3자냐 아니냐는 것은 일단 완전한 권리, 등기, 가등기, 등기, 대항요건, 등기, 가등기, 등기, 대항요건, 이렇게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등기가 있다는 것은 소유자란 말이고 소유자는 물권이란 말이잖아요.
등기는 소유자고 소유자는 물권이란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물권이니까 채권은 안 되고, 채권은 안 되고, 등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미등기는 안 되고, 대항 요건이 있으니까 대항 요건이 없으면 안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아닌 것 세 가지를 봐. 아닌 것 세 가지 뭐뭐다? 채권 안 된다, 미등기 안 된다, 대항 요건이 없으면 안 된다. 왜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 요건. 등기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고, 등기가 있으면 물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이 없다 안 된다. 알겠죠? 대항 요건이 없으면 안 된다. 등기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미등기면 안 된다. 아시겠죠? 채권이면 안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물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나오냐?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감유했다, 채권을 양수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감유, 채권을 양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안 되는 것이에요. 미등기다 안 되는 것이에요.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우리가 제3자는 누구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가죠. 이제 원상회복이에요. 이런 왜 원상회복이란 말이 있죠? 일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받은 것은 어떻게 다 돌려줘야 되고, 받지 못한 것은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행한 것은 이행한 것은 반환을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고요. 아직 이행하지 않는 것 있죠? 이행하지 않는 것은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어. 이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해요. 이때 원상회복은 이미 받은 것은 반환해야 되잖아요. 이때 반환할 때 무엇을 반환하냐 이 말이지. 이때 한번 봐봐. 선이 악의를 떠나가지고 전부를 반환해야 돼. 알겠죠? 뭘 반환한다? 원래는 원래 물건을 반환해야 돼. 근데 만약에 원래 물건이 없으면 그 물건의 가액을 반환해야 돼. 가액. 알겠죠? 처분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서 2월 1일 계약을 했어. 2월 1일. 그래서 3월 1일 날요.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요. 체결하고 3월 1일 날 을한테 등기를 했어. 등기했더니 4월 1일 날요. 이 을이요 처분을 했어. 처분을 했어. 그리고 5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가.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딱 순서로 보면 이러면 어떻게 됐죠? 순서로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처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됐죠. 해제.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것도 다 돌려줘야 되고 처분하는 것도 다 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해제가 되면 먼저 원래 물건 집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을 이미 지금 이걸 처분했잖아. 처분. 그러니까 집을 돌려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가액 돈으로 돌려주라. 근데 언제 처분했어? 언제? 4월 1일 처분했죠? 그럼 얼마를 돌려주냐? 처분할 당시 4월 1일 그때 돈 시가 얼마로 받았냐? 그 시가를 돌려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재밌는 말은 과실도 반환해. 과실은 월차임, 월세 받은 거. 저기 4개월 동안 월세 받은 거 월차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반환해야 돼. 전부 다 반환해야 돼. 뭐 이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자 같은 거 전부 다 반환해야 돼. 그리고 과실도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거 뭐냐? 전부를 반환해. 전부를. 그런데 봐봐요. 해제는 전부를 반환하죠. 취소하게 되면 선인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것만 현존 이익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고.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고. 계약을 해지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만약에 선이라고 해봐. 선인은 전부로 반환하죠. 해제도 전부로 반환하죠. 근데 취소하게 되면 뭐만 반환해? 현재 남아있는 것만 반환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갑이요 우리 계약을 해지했어. 그럼 나는 갑한테 받았던 거 전부 반환해야 돼. 그런데 내가요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럼 빨리 뭐를 해야 돼?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내가 낭비하고 쓴 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내가 낭비하고 술 마시고 가는 건 돌려주지 않고 현재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돼.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해제가 유리해요? 취소가 유리해요? 취소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해제한 후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어마무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봐봐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 가면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줘?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그 돈에 대한 이자, 계약금 받은 날, 중도금 받은 날, 잔금 받은 날 있죠?
그날부터 원금도 반환하고 이자도 같이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반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연이자, 채무불이익이란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니까 뭐를 못한다? 과실상계. 과실상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실상계는 지금부터 얘기해요. 아까 상계를 만들었죠. 상계가 뭐가 상계라고 그랬죠? 퉁친다. 오케이. 그러면 과실을 퉁친다 이 말이지.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의 차고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가요, 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가다가 서로 부딪혔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6대4 그렇게 안 해요? 하죠. 6대4란 말은 당신이 잘못이 6을 했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4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차를요 수리하니까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어때요? 각자가 원래는 100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100만 원씩 내고 이 사람은 잘못이 40밖에 아니니까 60을 거기서 찾아가고 이 사람은 얼마 찾아가? 40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귀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퉁쳐가지고 우리 6대4로 합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을 서로가 상계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렇게 과실상계 하잖아요. 이 과실을 퉁치려면 이것은 언제만 하는 거냐?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채무불이익하고 불법행위.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손해를 배상할 때만, 채무불이익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때만 과실상계를 해. 다른 건 과실상계 못해. 채무불이익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때만 과실상계를 해. 다른 데는 절대로 못해 과실상계는. 그러니까 여기 봐봐. 표현들이라든가 여기 계약 해제, 표현들이라든가 계약 해제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표현들이라든가 해제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을 안 해.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은 채무불이익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무불이익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만 과실상계란 말을 쓰고, 여기 보면 표현들이라든가 계약의 해제에서는 절대로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 과실상계란 말은 어디만 쓴다? 과실상계란 말은 채무불이익하고 불법행위에서만 쓴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리란 말이나 여기 해제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과실상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는 받은 것이 금지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합의 해지. 해지는 언제부터 무효죠? 오늘부터 언제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무효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그러니까 반환할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 소급해서 무효니까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줄 때 그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이자까지 해서 주라 이 말이고, 해지는 소급해서 무효이다.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다.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유효죠.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봐봐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손해배상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봐봐. 아까 우리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얘기했죠.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해요?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해요? 이행이익을 배상하죠. 자,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이요? 신뢰이익. 후발적 이익은 무슨 이익이요? 이행이익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다? 해제는 계약 체결 후죠. 후 채무불이익이니까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인 거예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겠냐?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우리가 해제는 무조건 신뢰이익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판례.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이익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신뢰이익을 말 수도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참고야.
아까 우리 해지하고 해지하고 봤었죠. 해지하고 해지하고 봤었죠. 해지는 언제부터 무효다? 장래무효. 장래무효란 말은 그러면 현재까지 해지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니까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반환 의무가 없다. 현재까지는 유효니까 반환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요, 이미 받은 것은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은 반환 의무가 없고, 아직 못 받은 것은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의무가 없으니까 4번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해제나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해제나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해제나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의로 해지하죠. 합의란 말은 뭐죠?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 그럼 이런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의사표시는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첫 번째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서 어떻게 한다? 명시적으로 또는 어떻게 한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즉 합의 해지할 때 합의는 계약이고 계약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니까 합의 해지할 때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요, 여러분요, 이제 그럼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해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효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먼저 여러분요, 이거 봐봐.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복잡하죠? 다 복잡하다 해서 그러면 다 그럼 복잡하게 볼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먼저 채무불이행이 있다.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행지치하고 이행불능, 이행거절하고. 이행지치는 채고하고 해지하죠? 그래서 채고를 해야 된다. 상당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것도 유효이다. 상당 기간이 지나고 해지가 되고, 과대채고는 채고가 아니니까 해지할 수 없고, 해적권이 발생을 한다. 해지할 말래 채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해적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해지는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해지할 때는 전원이 전원한테 한다. 한 사람한테 해적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적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해적권 행사를 했죠? 해적권 행사를 했어? 그러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 상태에서 돈이 있다 해서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소유권이 매수인 앞에서 누구로 복귀된다?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된다.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인데 등기가 매도인한테 있지 않고 매수인한테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그것은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제3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제3자는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을 본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가 되고, 이때 제3자는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 을은 등기가 소유권, 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다, 미등기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한다. 원상회복할 때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그때의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다고 부당이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따라서 과실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과실상계는 언제만 과실상계한다?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과실상계한다. 그런데 해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부당이득의 성질이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받은 것이 금지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고, 해제가 되면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고 원물이 안 되면 가액을 반환하는데, 이때 가액은 처분 당시 시가를 얘기하고, 물론 모두 반환한다, 과실도 다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죠. 2번 별표되어 있죠. 해제 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죠. 해제는 후발적이니까 이행이익배상이죠. 판례는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 이익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지는 언제를 어디를 향해서 무효이다?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 무효니까 오늘까지는 유효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받은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오늘까지 내가 받은 것이 금전일지라도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줄 필요는 없다. 해지를 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는,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3대 요건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서 어떻게 한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조금 많죠. 그래서 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양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럼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